2020년 증시는 연말 조정도 없이 강세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2021년 증시에 대한 컨센서스도 낙관적입니다. 특히 외국인들의 한국 주식 매수세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과연 믿어도 될까요? 2021년 증시를 낙관하는 이유는 첫째, 기업 실적이 코로나 쇼크에서 정상화되는 속도가 빠를 것이라는 점. 둘째, 미국 민주당 집권 초기 재정 지출이 확대될 것이고 미국 연준이 금리를 계속 낮게 유지할 것이다. 즉 덕분에 신흥국들도 금리를 낮추며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해줄 것이다. 그 결과 자금이 미국에서 신흥국으로 계속 넘어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입니다. 2020년 코로나 쇼크에서 증시 회복이 빨랐던 이유가 둘째 요인이었습니다. 코로나 쇼크로 인해 미국의 국채 금리조차 거의 제로 수준까지 떨어지며 미국 채권의 매력이 약화됐고 그 결과 미국 밖으로 자금이 이탈된 결과입니다. 결국 달러 가치 약세의 대가로 글로벌 증시가 빠른 회복을 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달러 가치 약세가 어느 임계점을 지나가면 가파라질 수 있고 미국 정부는 이를 좌시할 수 없습니다. 즉 페드가 금리를 높이며 시중 유동성을 회수할 수 있음도 감안해야 합니다. 한편 백신이 보급되고 경제가 정상화된다면 내년 인플레는 베이스 이펙트 때문에 높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돈을 풀어 생긴 인플레가 얼만큼 섞여 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페드는 난처해질 것입니다. 이 부분도 금리를 계속 낮은 상태로 유지하기 어려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코로나 쇼크로부터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것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극약 처방을 했던 대가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차라리 백신의 보급에 한계가 있거나 바이러스의 변이로 인해 경제 회복 속도가 더딜 경우 오히려 증시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증시는 대부분 유동성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금리가 오를 경우 미래 이익에 의존하는 신성장 기업들이나 신흥시장은 더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증시 거품의 구조적 이유가 과잉 저축으로 인한 금융상품 수요 증가와 그 돈을 끌어들이는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이므로 이런 단기 변동성을 신경 쓰기 싫으면 확실한 차별성을 갖고 있는 신성장 기업에 장기 투자하면 됩니다. 그러나 투자 수익률 관리에 마켓 타이밍은 중요하므로 해치 방법을 익혀두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